우리 맨날 인조원리 얘기하면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형질에 대해서 우열이 존재한다.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자손한테 물려질 때는 하나만 전달된다. 분리되어서 하나만 전달된다. 분리의 원칙. 세 번째가 두 형질이 전달될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서 염색체 수준으로 유전자 염색체 수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쉽게 갑시다. 또 둥근 부모 세대에서 둥근 완두, 준진 완두에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전자가 순수하니까 대문자 R, 대문자 R이 있었을 거예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 R, 소문자 R이에요. 그럼 얘네가 염색체상이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 기본적으로 염색체는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얘도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둘의 관계를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했고. 대문자 R이 우리 어디 유전자거든요. 그럼 염색체 특정 부위, 정확하게 DNA의 특정 부위에 이 둥근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얘는 유전자의 대문자 R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멘델이 처음 뭐라 했냐면 이 염색체의 구조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한 유전자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개의 의미가 우리 염색체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잖아. 이 두 개랑도 맞물려 들어가요. 자, 그럼 같은 걸로 준진 얘는 색깔이 많이 났는데 얘는 소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했고 염색체 자체는 상동 염색체.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전자의 수준으로 관찰했을 때 이 두 유전자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유전자의 관계,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어떤 형태에 대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이야기해요. 대립 유전자. 그러면요. 이렇게 만나서 자손이 태어날 때, 그럼 우리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담수분열 거치면서 얘의 생리세포에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같은 원리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까도 잘 말씀드렸다시피 자손의 유전자형은 자손 1대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걸 염색체 수준에서 관측해 보자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대문자 R을 받아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다른 부모로부터 여기서 소문자 R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싹 태어났고요. 그러면 얘를 자가교배하게 되면 자가교배의 의미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교배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대문자 R 받아오면 어떤 자소는 한쪽은 얘는 대문자 R 그리고 얘랑 얘가 만나면은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가지고 있겠지. 대문자 R, 소문자 R 여기 가지고 있겠지. 그럼 지금 대문자 R, 대문자 R 한 가지 있었고요. 소문자, 대문자, 그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그럼 얘 두 개 나와. 그 다음에 소문자 만나면은 소문자 R, 소문자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유전자형의 B가 1대 2대 1이었고 표현형의 B는 3대 1이었습니다. 유전자 따위 그림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따로 되시나요? 됐나요? 뭐 동의 법칙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해야지. 왜 미치죠? 큰일 날 뻔. 조질 뻔했네. 내가 무슨 그거.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하고 조질 뻔했는데. 설명 안 하고 싶은 거 되게. 딱 걸렸는. 알아서 공부해보라고 하면 상처받겠죠? 조질 뻔했어요. 자, 동의 법칙을 조금 빠르게. 동의 법칙 내가 또 설명해 볼게요.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동의 법칙이면요. 우리가 처음에 부모 세대에서는 둥글고 노란색이었거든요. 둘 다 우성이었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문지고 초록색인 완도는 소문자 R, 소문자 Y인데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봐봐요. 우리 지금 모양 R에 대해서 보면요, 저것처럼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계속 또 높아지게 얘기하는 건데, 대림전자는요 어떤 상공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염색체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1번 염색체예요. 연결되니? 네. 응. 자, 근데 동리 법칙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볼 건데 우리 지금 두 가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색깔을 결정하는 대문자 Y랑 소문자 Y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만약에요, 내가 동리 법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문자 R, 소문자 R이 유전되는 거랑 대문자 Y, 소문자 Y가 유전되는 거랑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만약에 이 대문자 Y가 이 염색체에 있다면은 대문자 R, 대문자 Y가 같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영향 주는 거 아니야? 그 영향 안 준다면 뭔 말인지 이해? 그 말인즉슨 이 모양을 결정하는 R이랑 색깔을 결정하는 Y가 같은 상동염색체에 있어, 다른 상동염색체에 있어. 다른 데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또 상동염색체 쌍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다른 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존재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자손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같은 쌍이 있다면은,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살짝 무시해 놓을게요. 만약에 어떤 애가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라고 해보자. 그 만약에 같은 상공형식에 있다면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봐봐요. 여기 대문자 R, 그럼 여기 소문자 R은 무조건 X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문자 Y, 여기에 소문자 Y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도 가능해요. 대문자 R, 소문자 Y. 여기에 소문자 Y, 여기에 대문자 Y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같은 상공형식체에 있다면 중유전자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랑 얘랑 지금 다른 얘랑 얘랑 지금 다른 거 차이 이해돼요? 그럼 만약 이게 맞다면요, 대문자 R이 내려올 때는 대문자 Y가 무조건 같이 내려오지. 영향 주고 있지. 봐봐요. 그럼 얘는요, 대문자 R이 내려오면 소문자 Y가 무조건 끌려와요. 대문자 Y가 못 내려와요. 영향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다른 상공형식체에 있어야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의 법칙에서 다른 의미를 좀 보자면 얘가요, 서로 다른 상공염색체에 각각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되시니까. 그러면 또 이거 하는 거 자세일 때까지 볼게요. 그럼 얘는 모양에 대해서는 대문자 R, 소문자 한 개씩 받아올 거 아니냐? 하나씩 받아와서 한쪽은 대문자 R, 한쪽은 소문자 이렇게 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다른 상공형식체니까 한쪽은 대문자, 한쪽은 소문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봤을 때 얘네 둘이가 서로 상공형색체고요, 얘는 우리가 하나의 상공형색체, 얘도 하나의 쌍이잖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룹이랑 서로 다른 상공형식체 쌍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됐나요? 내가 이걸 설명 안 알려했다고? 이거 알아서 하려 했다고? 미친 거지. 됐나요? 내가 진짜 미친 거지. 익숙하면서가 소중함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혹시나 학원 공부할게요.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얘기해줘. 수업하는 게. 그러면 네. 아 그래? 마지막에 한 99% 넘어왔을 때 얘기를 해. 좋은 얘기만 다 해. 그래서 그 판서도 잘하고 막 풀이도 잘하고 이해도 잘해준단 말 하다가 어떻게 다 등록 다 했어. 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정상은 아니야. 그래서 하면 아니 넌 이미 등록을 마쳤어. 벗어날 수 없어. 네? 따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맞지? 잠도 깨고 네 귀엽고 대답하다. 네. 고맙다 대답해서 엎드려 잘하기 참 힘들다, 그죠? 됐습니까? 네. 대답하면서 한숨 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좀 복잡하긴 하죠. 복습 많이 하십시오. 네. 진짜 웃긴 게요. 내가 고등부수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운 파트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거기만 조회수가 이빨이 올라와요. 어제 봤어요. 나는 그 고위생명과학 거기에 일단 모두가 어려운 파트가 있을 때 그건 좀 조회수 높게 있더라고. 웃겨. 근데 스토리를 이렇게 지나가려 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많이 올라왔고 이거 많이 어려웠나? 이러고 찾아서 봐봐. 너 이해될 거야. 이제 요거 설명했으니까 이해될 거야. 자랑이 내가 신나요. 보려고였어요. 보려고요? 아니 예전. 뭐 국밥
아니야? 열정. 아이고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모르겠다. 됐나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게다 원리라고 했잖아요. 에이. 우리 왜 과학 좀 많이 본 사람으로서 뭘 얘기하면은 항상 뭔가 붙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하고 내가 설명 딱 해. 근데요 이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 과학을 설명하고 막 해.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 예외가 있어요. 왜? 각각에 대해서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우연의 원리에서도 우연의 원리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을 거고 여기서 예외가 있을 거든요.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그 예외를 얘만 봅니다. 얘만 볼게요. 어떻게 원리가 32페이지에 있다. 우연의 원리 예외되는 거. 자, 난 그냥 제목은 그냥 멘델 법칙에 넣을게요. 멘델 법칙 예외인데 일단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될 예외는요 우연의 원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있구나. 첫 번째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또 우리 우열의 원리가 뭐였어요? 두 형질에 대해서 우성과 열성이 있다.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게 예외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래. 우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르게 있어.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확실히 우성이고 누가 확실히 열성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우열의 원리라고는 우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예외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우열 관계가 우성 열성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면은 예외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유전 현상 중에서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현상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나와 있는 플러스랑 1번의 중간 유전이에요. 중간 유전. 자, 물론 옆에 문제의 중간 유전 소개되어 있는 이거 보지 말고. 자, 화내서 미안. 중간 유전이냐? 자, 우리 부모자 얘기가 어쨌든 분꽃이라고 꽃이 있어요. 또 꽃도 꽃잎이 있고 색깔이 있겠지. 뭐 있냐면 붉은색 꽃잎이랑 흰색 꽃잎이 있어요. 우리 부모 왜 R을 적었거든요. 부모 세대라서요. 그래서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우리 문제 또 두 개 유전자 2개 있는 거 아니까 붉은색을 왜 되니까 R로 볼게요. R 레드 코르티스인가요? 주세요. 뭘 쳐줘? 나도 그 리스 했어요. 올리시면 다 같이 못 써. 이거 올리면은 하트 다 누른다니까. 퇴. 어디? 자, 이제 알아서. 그럼 흰색은 그냥 화이트. 자, 그러면 너는 우열의 원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이에서 교배를 하면 일단 유전자양은 RW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우열의 원리의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이 자손의 색깔은 뭐랑 뭐가 가능해요? 얘의 색깔은? 우열의 원리가 맞다는 거야. 붉은색. 또는 흰색이겠지. 근데요, 얘가 태어나니까 어머나 세상에 분홍색이 나와. 분홍색이 나와.
엥? 네. 우열의 원리가 맞다면요. 순종의 공모에서 구배하면요.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분홍색이었던 거야. 엥? 뭔가 혼합설 같기도 하고. 왜 우리 참 혼합설 얘기하니? 붉은색 물감, 흰색 물감 섞으면 분홍색 마음에 드는 거잖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했을 때, 그럼 이거 혼합설 맞는 거 아니야? 혼합설 지지자들 열심히 쿵쿵쿵쿵 뛰고 있거든요. 왜? 지금 맨날 때문에 자기는 이게 묻혔거든. 혼합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해보냐? 분홍색 꽃에 얘를 자가교배해요. 자가교배해요. 혼합설이 맞다면요. 여기서요. 분홍색 섞었으니까 분홍색만 나와야 되거든. 그랬을까? 아니요. 다시 붉은색 나오고요. 분홍색 나왔어. 혼합설이 맞는 건가? 두근두근 심쿵심쿵 하다가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붉은색이 나왔어. 아니 그또 이제 쐐기를 박아버려요. 혼합설 틀렸어. 쐐기를 박아버려요. 흰색도 나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요렇게 한다면은 R이 되지. 붉은색이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 분홍색이 나왔던 이유는 RW에서 만난 거지. 흰색은 W 만든 거지. 혼합설에서는요, 이 유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그냥 섞인다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지금 입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 보여요? 유전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 보여요? 혼합설 틀렸어. 다시 가.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멘델 법칙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열 관계는 분명하고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 형질이 입자의 형, 즉 유전자로 전달되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붉은색, 분홍색, 흰색 나왔잖아요. 유전자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2대 2대 1. 되십니까? 왜? 한 개 RWC 두 개 넣지. 그다음에 WW 한 개. 근데 우리 아까 우의 원리가 맞다면은 선생님 만약에 우의 원리가 그럼 얘는 우성이 따라가서 3대 1이 나오는데 지금 얘는 우의 원리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형도 1대 2대 1로 나오는구나. 됐어요? 자, 우열 원리 이 중간 유전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뭐냐면요. 얘들아, 우리 중간 유전은요, 멘델의 유전 원리 중에서 뭐는 안 맞아요? 뭐에는 위배돼요? 저 세 가지 중에서 중간 유전은 우열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 우열의 원리는 성립 안 해요. 근데요. 일단 우리 지금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동류의 법칙을 제껴놓고 분리의 법칙은 성립해요, 안 해요? 여기서 합니다. 이거 잘 낚인다. 분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 조심해요. 중간 유전 나왔을 때 중간 유전은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왜?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내려왔고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내려왔거든.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이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됐나요? 여기 지금 자석이 있어야 돼. 여기 자석.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열의 원리의 대표적인 예시 중간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열 원리가 외회된 우열의 원리에 위배된다. 다시 우열 원리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인 게 사람의 이렇게 있어요. A250 혈통이 있어요. 우리 뒤에 사람 유전에서 혈통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열의 원리에 예외되는 게 또 뭐가요? 중간 유전이 있고요. 그리고 분포 색깔 또 뭐 있냐? 하나 더 추가해서 사람의 AB50 혈통도 있어요. 사실 내가 또 사람의 유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AB50 혈통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건 맞거든요. 중간 유전은 아니에요. 중간 유전은 아니에요. 일단 얘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 다른 유전 가서 하기로 하고 됐습니까?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분리의 법칙이 유의되는 게 뭐가? 이건 그냥 그럴리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가 유의됐다는 말은 분리가 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 우리 분리가 안 됐다. 아니다라는 뜻의 한자가 있어요. 아니다 할 때. 아까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 불 말고 또 뭐 있어요? 네, 그 불 같은 의미니까 같은 한자니까. 아니다. 비라는 말이 있지. 분리를 비분리가 있나? 비분리가 있나? 비분리. 요건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리가 안 된 경우가 있다. 근데 보통 비분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염색체 유전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네 지금 46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생리세포 만들어낼 때 원래 너는 46개 가지고 있고 미래 남편도 46개 가지고 있을 거잖아. 큰일 날 뻔했어요. 벌써 너희들 쓰레기로 만들 뻔했어. 미래의 남편이 각각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어. 각자의 남편들.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의 남자에서도 염색체 23개 만들어질 거고, 너네 미래 남편의 정자에서도 23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둘이가 만나서 너네들의 귀여운 아기들이 46개를 가지고 있는 이게 정생 아니야? 네. 그러면요. 이게 46개에서 23개가 딱 정확하게 분리가 됐다는 거잖아. 이건 분리가 없이 맞거든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그러려고 흘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한 쌍 있고 1번 염색체, 그다음에 2번 염색체, 그리고 또 한 쌍 있을 거잖아. 그럼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얘가 분리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얘가 통째로 한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염색체 수가 많아지거든요. 24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자는 정상이에요. 그럼 47개지. 요 논리로 얘 둘이 만나면 47개죠. 우리 염색체는요, 숫자부터 개수도 이상 생기잖아요. 그럼 그 유전 이상으로 해요. 한 개 더 많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의 질병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있지. 우리 4학 염색체 22번까지 있잖아요. 21번 염색체가 분리가 안 돼요. 그 분리가 안 되고 정상적인 남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정자가 21번 염색체를 두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분리가 안 되고. 근데 남자도 정상이에요. 그 둘이 만나면은 21번 염색체가 총 3개 있거든요. 애가 태어나요. 근데 얘가 지적 수준이 많이 낮아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애들이요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많아요. 또 우리가 분리되는 과정인 거죠. 상봉 염색체가 붙었다가 이과를 만들고 다시 뜯기잖아요.
뜯기면서 그 염색체의 일부가요 뜯겨나가요. 붙였다 때문에 왜 종이도 풀받는 붙였다가 때문에 종이 좀 찢겨나가듯이 그런 비유를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염색체 일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실돼버려요. 5번 염색 이거 그냥 또 흘려요. 사람의 5번 염색체 일부가요 그 과정에서 찢겨나가잖아요. 애가 태어나요. 근데 애가 울 때요 고양이 소리를 해요. 울 때요. 생긴 거 내가 고양이처럼 고양이처럼 생겼거든요. 생긴 고양이 상 이쁘고 잘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그 고양이상 아니야. 울 때도 고양이처럼 울고요. 지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보통 유아기 때 사망합니다. 청소년이 못 넘겨요. 그것도 있고요. 또 뭐 있냐면 성형수치 인식도 들어볼게요. 성형수치 우리 여자는 XX 가지고 있고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도 상동형식 관계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때 너네들 남자는 X형식 한 개 있을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X 하나 Y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럼 너네들은 X형식 가지고 있고 너네 미래 남편은 X 또는 Y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딸내미가 태어나고 아들내미가 태어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X 형식을 하나만 갖고 내려와요. 어떤 게 있으면 야는 내려왔는데 얘가 안 내려와 버린 거야. 또는 야는 왔는데 얘가 안 와버린 거야. 결론 X 형식을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기호는 XO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어나긴 태어납니다. 터너조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웃긴 게요. 좀 징그럽게 들릴 수 있는데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그럼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면 정자를 만들어야 되고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면 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둘 다 못 만들어요. 그 두 생식기가 애매하게 있어요. 생식 기능이 없어요. 이분 터너조문 같은 경우에도 성인까지 생존했던 사례는 있는데 보통 사망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Y 염색체가 모종 이후에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클라이맥터 정도. 연구에 의해서는 공격성이 좀 강하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갔나? 이런 게 있다. 분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 보통 분리가 안 되면은 이상 이렇게 이상 질감이나 이상으로 이어지다가 보통 태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너네 지금 여기서 많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태어난 거지. 만약에 수술 되는 과정 잘 안 됐으면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동리의 법칙이 뭐냐면요. 이 두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 있잖아. 근데 만약에 동리의 법칙이 다 맞다면요. 우리 염색체 몇 개 있어요, 사람 염색체 46개 있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46개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2만 개 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염색체 안에 여러 유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동리의 법칙은 위배될 수밖에 없어요. 다 위배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1번 염색체부터 22번까지 다 있잖아. 그 어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염색이 있는 것도 얘가 에러는 아니지. 정상이긴 하지.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보통 전문 용어로는 두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을 때 연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뭐 병으로라든지 뭐 이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있더라. 너네들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누구? 우열의 원리 이래야 되는 거. 대표적 예시가 중간 유전자더라. 되십니까? 길게 왔다. 자, 31쪽, 3쪽부터 우리 어제 30쪽에 유전 용어 요거는 다 체크했었지. 밑줄 치고
시험을 했다 이거 30쪽에 위에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이거 하고 봅시다. 하고 가자 해놓고는 내가 파일을 안 띄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아, 지우셔야 돼요. 지워야지. 네가 좀 지워줄래? 아니요. 그래? 네. 유전란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 유전 어려울 것 같고 형질이랑 대입형질 좀 묶어놓을게요. 형질이란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여기 뭐 만두 모양, 색깔, 성질 등이 있더라. 됐나요? 네. 그러면 그 완두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완두에는 둥근 모양이 있고 중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각각을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면 모양이 둥글게 하는 유전자 중지게 하는 유전자 수준에서 다룬다고 하면은 그 유전자의 관계가 대립 유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다가 대립 유전자라고 적어놓을게요. 보면서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라고 해. 둥글게 하는 유전자,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 그다음에 밑에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유전자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다 2자리로 나타나게 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쌤 얘가 대문자 R 대문자니까 우성인 둥근 원두. 얘는 두 번째 대문자 있긴 있으니까 우성인 둥근 원두. 얘는 소문자는 중진 원두.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태로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유전자를 봤을 때 얘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래서 표현형으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할까?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 표현형은 그 유전자 형을 봤을 때 얘는 이런 형질이 나오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가수분 해가지고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굴의 꽃에 암술 붙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요. 우리 자가수분했다, 자가교배했다. 동물의 경우에는 교배라는 말을 쓰고요. 식물의 경우에는 수분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실질적인 의미는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켰다.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켰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밑에 있는 타가수분, 타가교배는 다른 유전자형끼리 교배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순종 나와 있고요. 순종은 대입, 유전자형이 똑같은 대립 유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문자를 그리고 얘들아, 이거 몰라요? R에 대해서도 순종이지, Y에 대해서도 순종이지. 그냥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종은 여기서 대문자를 소문자 다르게 있고요. 얘도 대문자를 소문자 다르게 있고 다 다르게 있지. 얘는 작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은 얘는 순종이야, 작종이야? 작종. 사실 언급은 안 되긴 하다. 순종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는 거. 얘는 완두의 모양에 대해서는 순종이고 색깔에 대해서는 작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얘기해요. 이때는 요거는 춤치는 거예요. 얘도 순종, 얘도 순종, 너 순종, 얘 작종, 너 작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네. 회의 잘했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 대립문제 설명되어 있어요. 같은 성분 스테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위에
대립전자는 밑줄 쳐놓을게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밑에 일반적으로 우선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우열관계가 분명할 때는. 그래서 분명하지 않다면은 아까 그 색깔 RW처럼 이렇게도 빼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 맨델이 그 맨델이 완두콩으로 이걸 다 이제 밝혀냈는데 왜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완두가 적합했냐? 요거는 그냥 밑줄 치면 끝날 것 같아서 앞에서 설명 안 했어요. 자, 완두는 뭐냐면 완두의 장점은요. 일단 기르기 쉽다. 한 세대가 짧다. 왜 우리도 처음에 응애 태어나서 한 10년은 지나야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 세대 길이가 10년 될 거라, 12년, 15년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봐봐. 너 부모님이랑 한 30살, 20 몇 살 차이 나지 않냐? 부모님이랑 대략 한 20살, 30살 차이 나잖아. 그래 알잖아. 정확 숫자 계산하지 말고 아, 네, 맞아요. 지금은 마찬가지잖아. 부모님 그럼 세대 길이가 30년, 20년 된단 말이야. 네. 사람은 길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게 짧다. 그다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부모 엄마 뱃속 나올 때 한 명 아니면 2명 나오지 않아요? 자손의 수가 적지. 근데 완두는요 한 번 자손 나올 때 많이 났습니다. 자손의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완두가 가지고 있는 형질들이요. 완두의 모양 봤을 때 둥근 거, 주름진 거, 노란색, 초록색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대형질이 뚜렷하다. 됐나요?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왜 키도 봐봐. 키 160, 150, 170 이게 딱 되는 거잖아. 171, 또 171.3, 171. 영어는 끌어들여 가잖아. 조금 더 크다는 걸 표현하려고. 그렇죠. 그렇다지 않은 것도 있고. 완두는 그런 형질이 뚜렷하더라. 자, 다음 세 번째.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여 여기 밑줄 쳤지.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저거를 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밑줄 친 거를. 세대가 길다. 자손의 수가 적다. 대입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없다. 방금 얘기하는 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쉽게 나오면은 저기 기억 이름 찍어서 나오고 아니면은 서술형. 서술형 가면은 뭐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맨델의 법칙 첫 번째. 맨델의 원리. 바로 볼게요. 첫 번째 무슨 원리? 우열의 원리. 자, 대립형질이라는 형질이라는 두 순종 객체를 교배했다. 요거. 그럼 얘네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모, 어버이세잖아요. 얘네가 어버이세. 했을 때 나온 잡종일 때에는 자손일 때에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오더라. 한 가지만 나오더라. 그래서 밑에 나타나는 게 드러난 게 우선, 나타나지 않는 게 뭐였어?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네. 분리 법칙. 분리 법칙이란 뭐가 일어날 때?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뭐가 분리?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 아까 은지 방금 얘기했는데 대립 유전자가 왜 분리되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덩달아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 이 말로 맞아요. 네. 분리돼서 요거를 체크해볼게요. 서로 다른 생식 세포.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게 밑에 또 나와 있거든요. 결론 갈게요. 가끔씩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형 표현형의 비를 자손 2대, 잡종 2대에서는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손 2대에서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해서 1대 2대 1이 나왔고요.
지금 우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선이 둥근 완두랑 주둥지 완두가 몇 대 몇으로 나오더라? 3대 1.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둥근 완두, 주둥지 완두를 끝내는 게 아니라 둥근 완두 우성 성질이었고 주둥지 완두 열성 성질이더라.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오더라. 자성 2대에서 위에 보면은 1대가 나와 있거든요. 1대는 뭐 없어요. 어차피 1대는 무조건 대문자, 소문자 밖에 없잖아. 그럼 만들어내는 생시세포의 비율 대문자 R인 거 절반, 소문자 R인 거 절반 아니야? 1대 1이지.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니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요거 자 유전자 구성이 같대요.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무슨 종? 유전자 같은 거? 이거 를 뭐라고 하냐고? 순종. 그 황제 이름이 아니고요. 미안해, 지금 자, 그다음에 그 구성이 다른 개체는 작종. 그다음에 수술의 곧바로가 같은 그룹 같은 걸 부른다. 자가수분. 그다음에 다른 그룹 사가수분. 순종을 골라라. 대문자 A, 대문자 A 가능이고요. Y, 대문자 Y, 소문자 Y 작종이고요. 순종 오케이. 작종 안 되고 순종 이건 왜 놓치더라? 미음도 순종이에요? 틀린 줄 알았어요. 그건 아끼지 말라고. 네. 보도했는데 기억 디귿 체크해 오더라고. 자, 3번.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가장 첫 번째. 한 세대가 짧고요. 이게 자손의 수가 많다. 맞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맞고요. 연구자 얘기대로 교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4번.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줄기 완두를 교배해서 얻어냈다. 첫 번째, 완두에서 우성을 넣어라 라고 했는데 둥근 거, 주둥지가 나왔지. 둥근 거 나왔네. 우선 형질을 했으니까 여기서 유전자를 쓸 게 아니라 어떤 형질이 우성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다 어떻게 적을래요? 형질 적었겠습니까? 둥근 완두 또는 완두가 둥근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전자를 넣지 말라고. 그럼 2번 작종일 때 유전자를 적어라. 어떻게 적을래요? 대문자 소문자. 작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예한대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요. 얘가 또 유전자형만 보였다고 두 자리 쓸 생각하지 말고요. 생식세포니까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써야죠. 대문자 R 하고 소문자 R 이렇게 적어야지. 됐습니까? 소문자 R이 V로 보여요. 자, 5번 갈게요.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을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엄마로 노란색 만들부터 대문자 Y 받았고 초록색부터 소문자 Y 받았어요. 그래서 작종일 때의 유전자 동그라미 기억은 대문자 Y, 소문자 Y가 되겠지.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보니까 대문자 Y랑 대문자 Y가 만났으니 대문자 Y, 대문자 Y가 될 것이고 지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논리로 대문자 Y, 소문자 Y가 될 것이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y, 소문자 y가 될 것이다. 어려운 거 없지요? 네.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의 표현형 쓰라고 그랬거든요. 볼게요. 우리 아까 잘 넘어가긴 했는데 봐봐요. 답종일 때 순종교배에 있는데 노란색 나왔네. 아, 노란색이 우성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 쓰라 했다. 노란색 완두. 디귿도 같은 논리로 노란색 완두. 그다음에 리을 소문자밖에 없으니까 초록색 완두. 자, 잡종 2대에서 저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우열을 봅시다. 노란색 우성이었지, 초록색 열성이었지. 잡종 여기서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이네. 몇 대 몇? 근데 3대 1. 가끔씩 진짜 장난이 물어보는 게요. 이거 두 개를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답은 1대 3이 되겠지. 가끔씩 그런 문제 있어요. 자, 그다음 4번. 잡종 2대에서 여기서 총 개체가 4개래요. 그 중에서 자, 네, 이런 거 물어볼게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지금 노란색 완두 몇 개냐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람 유전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표현형으로 나와있지. 무조건 습관 들이세요. 얘에 대한 유전자형을 적으세요. 가능한 유전자형. 노란색 완두 나오려면은 노란색 우정이니까 대문자 Y, 대문자 Y까지. 또 대문자 Y, 소문자 Y도 있지. 이거 얼마나 차지하냐 이거 아니야?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노란색 비율이 3대, 노란색 초록색이 3대 1이니까 400개 중에서 초등학교 때 비례해보 배웠잖아. 4분의 3만큼이 노란색입니다 해도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요, 유전자형부터 파악하는 게 대부분일 거란 말이라. 그래서 이거 쓰는 습관 들이세요.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상관없다. 그리고 계산하면은 300 나오지. 손가락 담배 이식 담배 집에 가야지. 아, 이거 정리하는구나. 뒤에 기다릴 거야. 자, 사실 내가 요거를 처음 얘기했어요. 맨델이 세운 가사. 갈때 뭐? 첫 번째. 생물에는 한 가지 성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거든요. 한 쌍의 유전자. 그러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 두 개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말이 되고, 당시 멘델은요 유전자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냥 유전인자라고 통쳤고요. 지금 들어와서 밝혀지면서 오늘날에 유전자가 됐더라. 이렇게 화석 연결되는 거 보세요. 두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대문자 R 소문자가 있을 때 하나만 말하면 되더라, 나머지는 표현하지 않는다.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같은 색으로 나눠 들어간다. 분리의 법칙.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자, 분권 유전 설명드렸고요. 중간 유전 한번 보세요. 중간 유전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 그래서 중간 유전은 사실 중간 유전은 아까도 파란색으로 적어놨지만 얘는 우열의 원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분리의 법칙은 한다. 밑에 동의 법칙. 동의 법칙이나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 서로 여기까지 치고 한 번 더 칠게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 법칙을 따라가더라. 각각 분리하더라. 자, 그 이게 실질적인 의미로는 그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이 있지. 사실 요거 플러스가 2번에 방금 얘기가 있거든요. 대신 그냥 여기 바로 위에 넣을게요. 여기다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의 위치. 상동 염색체에 위치한다, 존재한다. 글씨 보이지? 얘들아 미안한데 우리 그냥 이거 오늘 한번 다 끝냅시다. 그냥 통합학 공부지만 혹시 책 주문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보여. 오산이었나? 내가 지금 통합학 적어두자고. 통합학 적어두자고. 계속 그냥 상관 쭉 하자고. 생각해보면 오늘 외울 게 너무 많다. 통합학도 외워야 돼, 얘도 외워야 되는데 일단 급한 부분부터 봅시다. 내신으로. 자, 3쪽 문제 풀어야 돼.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하고 뒤에 숙제 낼 거거든요. 중간 유전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바로 볼게요. 작종일 때 유전자를 보니까 RRW 그럼 얘는 RW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두 번째 빨간색 유전자 대문자 R이 흰색 유전자 W에 대해서 우성이다. 아니 오해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대 유전자의 의미는 RR1, RW2, WW1, 1대 2대 1 맞고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에서는 분리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별표에 쳐놓을게요. 발표하고 성립한다. 틀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중간 유전. 뭐 요거를 해도 알면은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고쳐졌지. 오늘 대구 전 지역 폭염 경보를 발하겠대요. 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와? 집까지 할 때 물에서 하시고 왔어요? 물에서 하고 왔어요. 자, 기억. 아까 같은 논리입니다. 7번. 기억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와 R, 대문자와 Y, 소문자 R, 소문자 만났으니까 대문자 R, 소문자, 대문자 Y, 소문자 Y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니은 보니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리세포인데 보니까 대문자 두 개인 게 없네 둘 다. 맞아요? 그 니은 대문자 R, 대문자 Y가 되겠습니다. 맞나? 세 번째. 디귿. 이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대문자 만났으니까 이 디귿의 유전자요.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가 되겠고요. 니을 저 밑에 있네. 야는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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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만났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7번이었고요. 8번. 잡종 일대에서 기억.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를 모두 쓰래요. 이거 4개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8번.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됐나? 다음에 9번. 작종 1회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우성결성을 한번 체크합시다. 둥근 거 우성이었고요. 노란색 우성이었고요. 둥근 거 우성이었고요. 초록색 열성이었고요. 주름진 거 열성이었고요. 노란색 우성이었고요. 주름진 거 열성이었고요. 초록색 열성이었어요. 폭주. 아까 곱하기 바꿨던 거 기억나요? 3대 1이었잖아. 그러면 우성인 거 3, 우성인 거 3, 우성인 거 3, 열성인 거 1, 열성인 거 1, 우성인 거 3, 열성인 거 1, 열성인 거 1 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9대
네. 됐나? 잡종 2대에서 그러니까 요거 위로 갈 필요가 없는 게요. 노란색이 딱 우성형질이라고 했잖아. 초록색 열성형질이잖아. 우리 지금 동리업체 승립하는 거 알거든요.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1이에요. 같은 논리. 나는 중근원도 우성이었고요. 중진원도 열성이었어요.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지. 됐니? 7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초록색. 둥글다 우성이었고요. 초록색 열성이었거든요. 맞아? 그럼 둥글다고 하면 아까 왜 유전자에 쓰라 그랬잖아. 요거 때문에 그래. 둥글다고 대문자 R 대문자 R 가능하고요. 이것만 가능하니? 대문자 R 소문자 R로 가능하지. 초록색은 열성이니까 둘 다 소문자로 끝나야 돼. 요 두 가지 있지. 됐니? 네. 그다음에 이번에 잡종이 총 1,600개 나왔대요. 그러면 주름진 거 이거는 그냥 그 비율 유전자하고 하면 되는데 주름진 거는 얘는 열성이고요. 노란색인 거 우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열성인 비율은 1, 우성은 3이었거든. 그러면 3만큼 나왔네. 이 3의 의미가 9대 3대 3대 1에서 3 나온 거 아니야? 9대 3대 3대 1 중에서 하나 삐져나온 거겠지. 맞아요? 네. 그럼 비례를 분포하면 전체 1600 중에서 다가 얼마예요? 위에 933이 나가면 16이죠. 16분의 그 중에 3을 찾아가고 있잖아. 계산하면 300. 나 기다.